안녕하십니까?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안중호입니다. 양성 발작성 체위변환성 어지럼, 흔히 이석증이라고 불리우는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하여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석증은 세방고리관의 비정상적인 자극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이석은 주로 난형량으로부터 외부의 충격이나 특정한 머리의 자세 등을 통해서 세방고리관으로 이탈하고, 그 결과 환자는 몸이나 머리의 회전 시 수초 정도 짧게 반복되는 어지럼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석증은 어지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0 내지 64명에서 발생하고, 노화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특히 여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어지럼입니다. 이석증은 다른 어지럼과 달리 특징적으로 물리치료로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으나 또한 높은 재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석증의 발생 기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큐폴로리티아시스와 커넬로리티아시스인데, 먼저 큐폴로리티아시스의 경우 어지럼을 유발하는 자세를 취하자 즉시 극심한 어지럼을 호소하며, 어지럼 호소와 동시에 안진이 관찰되고 어지럼 유발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어지럼과 안진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커넬로리티아시스의 경우 어지럼 유발 자세를 취하고 수십 초 경과 후에 어지럼을 호소하게 되며, 안진 역시 어지럼의 호소와 동일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연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어지럼은 유발 자세를 취한 뒤 급격히 증가했다가 이내 감소하는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석증은 커넬로리티아시스 기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드물게 큐폴로리티아시스 기전으로도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의 이석증 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딕스오파이크 검사 및 롤 검사를 시행하여 관찰되는 안진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및 진단 방법을 분류하였는데, 먼저 환자의 안진이 상방향, 회전성인 경우 후반고리관의 이석증으로 진단하여 애플리 매뉴버나 리버러토리 매뉴버 등의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롤 검사를 통해 향지성, 즉 지어트로픽 방향의 수평 안진인 경우 커넬로리티아시스에 의한 수평 반고리관의 이석증으로 진단하여 바베큐 롤 치료 등을 시행하고, 배지성, 즉 에포지오트로픽 방향의 수평 안진인 경우 큐폴로리티아시스에 의한 수평 반고리관의 이석증으로 진단하여 역시 물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딕스오파이크 검사에서 하방향, 회전성 안진을 보이는 경우 상반고리관의 이석증으로 진단하고 역시 이석 치환술을 통해 치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치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시행하며 환자의 증상과 안진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는 시점에서 치료를 종료하게 됩니다. 만약 반복되는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 소실되지 않는 경우 브렌다루프 습관화 운동 등을 이용하여 환자가 집에서도 습관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또한 반고리관의 이석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안진이 관찰되는 경우 MRI를 권유하여 두개적 종양을 감별 진단합니다. 다음은 외안근이 수축했을 때 안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하나의 안구에는 모두 6개의 외안근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3번, 4번, 6번 뇌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반고리관이 흥분할 때 안구의 움직임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예를 들어 우측 후 반고리관이 흥분하는 경우 안구는 아래 방향을 향하는 회전성 움직임을 보이며, 실제 관찰되는 빠른 속도의 안진은 상방향으로 향하는 회전성입니다. 또한 우측의 수평 반고리관이 흥분할 경우 안구는 내측, 즉 좌측을 향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빠른 속도의 안진은 역시 우측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측 상반고리관의 흥분 시 안구는 상방향을 향하는 회전성을 보이며 후반고리관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 동측의 세 반고리관이 모두 흥분할 경우 안구는 반대편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석증 진단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딕스오파이크 검사는 이석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사 방법으로 주로 수직 반고리관 중에서도 후반고리관의 이석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측 후반고리관 이석증이 있는 경우 우측 딕스오파이크 검사에서 상방향, 우측 회전성의 안진이 관찰되며, 앉을 때에는 반대로 하방향, 좌측 회전성의 안진이 관찰됩니다.
또한 우측 상방골이관 이석증인 경우에는 우측 딕스홀파이크 검사에서 하방향 우측 회전성의 안진이 관찰되며 앉아있을 때는 반대로 상방향 좌측 회전성의 안진이 관찰됩니다. 다음은 우측의 이석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딕스홀파이크 검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로 하여금 우측으로 45도 수평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채로 앉아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불편하지 않은 속도로 몸을 눕히는데 최종적으로는 머리가 몸보다 30도 아래에 있도록 위치시킵니다. 많은 경우에서 특히 커널리티아시스인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어지럼과 안진이 관찰되므로 환자를 눕힌 뒤 최소 30초 이상 기다리면서 관찰하도록 합니다. 이런 어지럼과 안진을 관찰한 다음 환자를 다시 이렇게 앉히며 앉는 과정에서 다시 어지럼을 호소하게 됩니다. 후방골이관 외에도 상방골이관 역시 검사 중 자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진의 방향 등 검사 결과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측 후방골이관 이석증 환자에서의 딕스홀파이크 검사 시 관찰되는 안진 소견입니다. 환자가 우측으로 머리를 45도 돌린 상태에서 뒤로 누웠을 때 우측 후방골이관이 최종적인 중력에 영향을 받게 되며 팽대부릉에 부착된 이석 혹은 내림프에 떠다니는 이석의 영향으로 환자는 어지럼과 특징적인 안진, 즉 우측 후반골이관 이석증의 경우 상방향의 우측으로의 회전성 안진을 보이게 됩니다. 환자가 누운 뒤 약 15초 정도 경과 후에 상방향의 우측으로 회전하는 안진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환자를 다시 제자리에 앉혔을 때 역시 10여 초가 경과한 다음 아래 방향의 좌측으로 회전하는 안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좌측 후반골이관 이석증 환자에서의 역시 딕스홀파이크 검사 시 관찰되는 안진 소견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우측 딕스홀파이크 검사와 반대로 좌측으로 머리를 45도 돌린 상태에서 뒤로 누웠을 때 안구는 상방향의 좌측으로의 회전성 안진을 보입니다. 역시 환자를 제자리에 앉혔을 때 아래 방향으로의 우측으로 회전하는 안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장 흔한 이석증인 후방골이관 이석증은 의심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뒤 눕히고 다시 앉히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안진을 보이므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평 방골이관의 이석증이 의심될 경우에 시행하는 롤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평 방골이관은 다른 방골이관들에 비해서 큐플로리티아시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커넬로리티아시스와의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커넬로리티아시스인 경우 안진의 빠른 성분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즉 지오트로픽 니스타고무스가 관찰되며 큐플로리티아시스인 경우 안진의 빠른 성분이 위쪽으로 향하는, 즉 에포지오트로픽 니스타고무스가 관찰됩니다. 다음은 롤 테스트를 실제로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20도 정도 앞으로 숙이고 한 방향으로 고개를 빨리 돌린 다음 1분 정도 기다리면서 어지럼과 안진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천정을 보는 방향으로 돌린 다음 반대 방향으로 다시 빠르게 고개를 돌립니다. 수평 방골이관 이석증인 경우 어지럼과 안진은 좌우 모든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때 발생하는데 이석증이 발생한 귀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때 환자는 더욱 극심한 어지럼과 안진을 보이게 됩니다. 큐플로리티아시스 기전으로 발생한 좌측 수평 방골이관 이석증의 진단 과정입니다. 환자를 먼저 우측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좌측으로 향하는 안진이 즉시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후 좌측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에는 아까보다 더 강한 안진이 우측으로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본 증례는 큐플로리티아시스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포지오트로픽 니스타고무스가 관찰되며 커넬로리티아시스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지오트로픽 니스타고무스, 즉 우측 수평 방골이관 이석증인 경우 우측으로 돌렸을 때 우측 방향의 안진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커넬로리티아시스 기전으로 발생한 좌측의 수평 방골이관 이석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의 고개를 좌측으로 돌렸을 때 좌측으로 향하는, 즉 지오트로픽 디렉션의 심한 안진이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진이 점차 안정화되면 다음에는 우측으로 고개를 돌려서 역시 우측으로 향하는 안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좌측으로 향하는 안진에 비해 약한 안진을 보이므로 환자는 좌측 수평 반고리관의 커넬로리티아시스에 의한 이석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행하는 이석증 검사의 전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어지럼을 호소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우선 롤 검사를 시행하는데, 천정을 쳐다보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90도 돌리고 다시 천정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고개를 90도 돌리고 난 뒤 천정을 쳐다보고 바로 누워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롤 검사에서 특이한 이석증이 관찰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우측 딕스홀파이 검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왼쪽 딕스홀파이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과정들 중 어지럼과 안진이 관찰되면 더 이상의 검사를 중지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석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증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반고리관에 이석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또한 커넬로리티아시스에 의한 것인지 큐폴로리티아시스에 의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석증 치료의 재활치료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커넬로리티 리포지셔닝 치료, 레버러터리 매뉴버, 바비큐 롤 치료, 그리고 브랜더롭 스쿼나 운동 방법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각 반고리별로 이석증 치료 방법의 선택에 관한 표입니다. 예를 들어 후 반고리관과 상 반고리관의 커넬로리티아시스에 의한 이석증인 경우 커넬로리티 리포지셔닝 치료를 하고, 수평 반고리관인 경우에는 바비큐 롤 치료를 하게 되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약하게 남아있는 경우 브랜더롭 스쿼나 운동을 권유합니다. 후 반고리관과 상 반고리관의 큐폴로리티아시스인 이석증의 경우 리버러터리 매뉴버를 시행하고, 수평 반고리관 이석증인 경우 역시 바비큐 롤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각 클리닉별로 특화된 치료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석 치환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심한 어지럼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구토 억제제나 전정 진정제 등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석 치환술 도중 큐폴로리티아시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향동의 의료용 진동기 등으로 자극을 주어서 이석 부스러기가 반고리관의 벽에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고 난형낭으로의 유입이 쉽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우측 후반고리관 이석증의 이석 치환술, 흔히 애플리 매뉴버로 알려진 치료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는 앉아있는 자세에서 딕스홀파이크 검사 시와 마찬가지로 고개를 우측으로 45도 수평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눕습니다. 머리를 치료 테이블 밖에 위치하도록 하여 몸보다 더 아래로 떨어뜨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좌측으로 45도까지 고개를 돌립니다. 이후 몸통까지 90도 회전하여 결과적으로 135도의 회전을 취하게 하여 코가 바닥을 향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머리의 자세를 유지한 채로 일어나 앉고 고개를 바로 합니다. 각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이동할 때에는 안진이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통 각 자세마다 30초에서 1분 정도의 지속시간을 갖고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이석치환술을 시행한 다음 환자는 가급적 머리를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삼가하고, 잠을 잘 때에도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가급적 앉아서 수면을 취하도록 교육합니다. 리버러터리 매뉴버 역시 주로 후반고리관에 발생한 이석증 중에서 특히 큐폴로리티아시스에 의한 이석증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환자는 고개를 좌측으로 45도 돌린 상태에서 앉아 있다가 우측으로 빠르게 눕도록 합니다. 이 자세로 2 내지 3분 경과한 다음 다시 빠르게 일어나 앉고 반대편으로 눕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내내 고개는 계속 왼쪽으로 돌리게 합니다. 보통 두 번째 자세에서 어지럼과 안진이 발생하게 되며 앰뷸라 등에 붙어있는 이석이 잘 떨어져 나오게 하도록 의료용 진동기를 치료 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두 번째 자세를 취한 뒤 5분 정도 유지하도록 하고 이후 천천히 원래 앉았던 자세로 돌아옵니다. 수평 반고리관 이석증의 치료를 위한 바비큐 롤 치료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 수평 반고리관의 커넬로리티아시스 혹은 큐폴로리티아시스에 의해 발생한 이석증인 경우 환자는
먼저 우측귀를 아래로 90도 돌린 상태에서 등을 베고 누워있도록 하고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서 천장을 바라본 채로 어지럼이 없어질 때까지 30초 정도 정지합니다. 이후 계속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우측귀가 천장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역시 이 자세를 어지럼이 없어질 때까지 30초 정도 정지합니다. 환자는 머리를 돌린 상태를 유지한 채 몸을 계속 돌려서 얼굴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이 상태로 30초 정도 경과한 다음 천천히 일어나 앉도록 합니다. 환자가 일어나 앉을 때 머리는 30도 정도 아래로 숙이도록 합니다. 브렌더롭 습관화 운동은 주로 상반고리관과 후반고리관 이석증 환자로 하여금 가정에서 어지럼을 일으키는 자세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취하게 하여 소량의 이석 부스럭의 영향을 덜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석증 치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지럼을 호소하는 환자의 브렌더롭 습관화 운동 교육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먼저 왼쪽으로 45도 고개를 돌린 상태로 앉아 있다가 오른쪽으로 빠르게 눕도록 합니다. 이후 어지럼이 진정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며 다시 제자리에 앉게 합니다. 약 1분 정도 경과 후 이번에는 고개를 우측으로 45도 돌리고 빠르게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누워서 역시 1분 경과 후 제자리에 앉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어지럼이 감소할 때까지 3회 이상 반복하도록 교육하며 통상 이틀 연속으로 어지럼이 없어질 때까지 3시간 간격으로 운동을 시행하도록 교육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석증은 다양한 위치의 반고리관에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며 무엇보다도 이석증이 발생한 위치와 종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석증은 다양한 종류의 물리치료 후 대부분 좋은 호전 결과를 보이지만 8 내지 14%의 환자들은 치료 후에도 어느 정도 어지럼을 호소하거나 때로는 동일한 반고리관이나 다른 반고리관의 이석증이 재발하여 병원을 다시 방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기 이석증의 적절한 치료 후에도 일정 기간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이후 생활습관 개선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